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YMCA 김대희 총장님 그리고 여수 병실연의 박효준 정책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5주간 저희 YMCA 토론 함께해 주실 박효준 위원장님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YMCA에 우리 대표 스피커분들께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제가 대리 투입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그만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들 한번 충실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은 네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네,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죠. 3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여수시청에서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가 되었거든요. 정심 전후로. 그래서 오후 한 2시경 가서 분향을 하고요. 어제 오전 9시 저희 여수 YMCA가 직원들하고 같이 시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올 한 해를 이 시무식과 함께 시작했는데 예. 특히 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NGO 다른 NGO는 더욱 더 어려운데 재정이 열악하고 또 뭐 재정이 안 좋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가장 높은 예산에서 높은 비중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에 NGO 단체 상근 활동가들은 최저임금 정도 수준이지만 어떻든 올해 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라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생태환경교육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그 일반 시민들과 관련된 정치 참여운동 또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예. 뭐 공부 잘하는 뭐 상위 뭐 한 10% 이내 아이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 인생의 진로와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청소년 단체인 YMCA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같이 시무식을 통해서 결의를 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도 어제 시무식을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해와는 좀 다르게 연말 연시가 좀 무겁고 좀 차분하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대로 엿새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희생된 사고가 또 연말에 발생하면서 온 나라가 비통에 잠겨 있습니다. 사고가 난 무안공항을 비롯해서 지자체별로 합동 분향소가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또 유가족들의 편지들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싶다.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평소에 마음을 좀 몰라줘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좀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유가족들의 편지들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번 참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사고 현장이 좀 무안국제공항이다 보니까 여수와 순천을 포함해서 전남 지역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사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박효준 위원장님? 네, 우선 뭐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께도 위로 말씀 전합니다. 무안공항은 제가 사실 일 때문에 자주 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에 뭐 상상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기존에도 여러 참사들이 있었지만 바로 내일 같다 이런 느낌들이 들었고요. 또 희생자들의 면면을 살피다 보니까 뭐 저랑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후배 뭐 전함이랄지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와 똑같은 일이구나라는 생각들 그리고 뭐 사실은 어느 뭐 희생이라도 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지역에서 벌어진 희생이라 훨씬 더 큰 안타까움들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지역민의 일이다 보니까 한 사람 건너면 혹은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김대희 총장님은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뭐 저희 그 여수가 좀 사고 희생자가 5명인데요. 그중에 2분이 저희 그 국제와이즘에 또 해운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YMCA하고도 바로 관련 있는 분인데 어떻든 이런 상황 보면서 순천도 많은 분들이 좀 희생당했죠. 8분이라서 예. 상당히 뭐 전남 도민들 입장 속에서는 다 이웃 친척들 아닙니까? 뭐 이웃 친척들이라서 더욱더 그 아픔이 큰데요. 무안국제공항은 나름대로 뭐 시설로 보면은 초기에는 물론 지방 국제공항은 뭐 클 수가 없죠. 적지만
어떻든 호남 지역 유일한 국제공항이었고 예. 24시간 그러니까 야간 시간대도 항공기 이착륙 제한 시간을 두지 않는 인천국제공항하고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세 군데가 24시간 야간 착륙도 가능한 그런 공항이라서 어떻든 화물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여객 수송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작년부터 좀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2008년도 설치 공항이 이제 개항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용객이 적었지만 최근 이러한 좀 공항이 화물이라든가 국제 여객과 관련되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서 나름대로 뭐 전남 지역은 특히 호남 지역은 상당히 많은 좀 충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이 여객기 사고가 완전 수습하려면 저도 한 몇 개월 걸릴 거라 보거든요. 예, 시간이 꽤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월 7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6월까지는 계속 공항을 폐쇄하면서 천천히 시설 점검과 재수리 과정 이렇게 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고 원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조류 충돌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후 피해가 좀 커지기까지 그 앞에 충돌을 했던 로컬라이저 둔덕 그 콘크리트 둔덕이 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족한 조류 퇴치 인원 등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직 세월호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 이번 참사를 두고 인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이번 사고 원인 아직 밝혀진 것이 없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효준 위원장님? 모든 사고는 인재입니다. 인재가 아닌 게 없죠. 근데 이제 그 사고가 정말 자의에 의한 것이냐, 타의에 의한 것이 얼마만큼 크느냐에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의 경우도 이제 뭐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있고 또 그걸 뭐 자세하게 또 조사해 봐야 될 일이겠지만 이제 어쨌든 언론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보면 로컬라이저가 굳이 콘크리트 방벽을 치지 않아도 됐던 것이 이제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화재를 만들어내고 폭발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이제 뭐 관련 부서나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충분히 뭐 관련 규정을 지켰다, 또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 사고의 이 조사 과정에서 자기들 면피성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사고를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시 좀 분석해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조류 충돌 이야기였는데 발생률이 무안공항이 전국 공항 중에 가장 좀 조류 충돌 발생률이 높았다 이런 이야기가 뒤늦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그 퇴치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 김해공항 같은 경우만 해도 월숙도라는 철새 노래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준비 과정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들고 이 또한도 사실은 원래 예견될 수 있었던 또는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면밀하게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됐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승객들의 원치 않았던 타의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무안국제공항은 그 국내의 그 대학 항공학과 그리고 민간 소형 항공기 그 자격증을 초청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많은 비행 연습을 하는 곳이거든요. 다른 공항보다도 왜냐하면 평소에 여객기가 없으니까 많지 않아서 네네 그러니까 항공학과라든가 훈련생이나 교육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한결같이 셋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평소에도 무안국제공항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동체나 내용에 조류 때문에 항상 관제사가 조류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매일같이 교육생과 훈련생들 듣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류 충돌 문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었고 그렇다 보면은 공항 외곽에서부터 포함해서 이 조류 퇴치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상시 가동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당시 뭐 근무 인력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것 보면은 크기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조류 탐지 레이더도 없었고 열화상 탐지기조차 없었다라고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조류 탐지 레이더는 국내에서는 아직 지금 도입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는 이제 조류 충돌만 가지고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전문가
전문가들의 제안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류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항공기 운행 과정에 대단히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런 그 대형 참사까지 이루어진 데까지는 조금 석연치 않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기체 결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노동계로부터 이제 제주항공 영역을 사고 나면서 바로 확인 들어가죠. 네, 그 네. 제주항공이 좀 노동 강도라든가 내용을 물어보는데 특히 이제 정비 쪽하고 운항 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근무 강도가 가장 셉니다. 특히 이제 LCC는 대형 항공사,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처럼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저가 항공사는 특히 정비 인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노동 강도가 세니까요. 월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동 강도가 세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항공사 중에 하나라고도 노동계에서는 평소에 이야기를 했고 예.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항공은 그 비행기 한 대당 정비사 수도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습니다. 비행기 한 대당 정비사 수가 11명에 불과해서요. 뭐 대한항공은 뭐 18.6명, 그리고 아시아나 16명, TA항공 뭐 11.5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특히 다른 저가 항공사에 비해서도 정비 인력이 낮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 현실적으로 그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그동안 5년 동안 납부한 가징금 내용도 제주항공이 가장 1위거든요. 가장 많이 납부했고 특히 이제 정가 항공은 옛날부터 내부적으로 정비 전문가들은 이게 특히 엔진처럼 중요한 부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줘요. 해외 업체에. 근데 대형 항공사들은 대부분 자기 내에 전문 인력들이 직접. 엔진 수리도 하고 하는데 저가 항공사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를 내보이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예, 그 외에도 뭐 수익성을 따지느라 이게 뭐 정비는 정말 최소 요구 충족만 이렇게 지키고 나머지는 이제 항공편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좀 움직였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서 무리한 운항 또 부실 정비 부분도 아마 추후에 또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로 지방공항의 안전 불감증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공항에는 4m가 넘는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 불안함, 이제 여수공항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효준 위원장님? 불안하죠. 예. 솔직히 저도 이제 이 사고가 있기 전에는 여수공항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들을 못 가지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여수공항이 무항공항보다 2배가 높은 콘크리트 방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충분히 우리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예. 더군다나 여수공항 같은 경우는 되게 활주로 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사고 발생 시에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예. 이 문제가 어떤 사고를 더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고 개선할 수 있다면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외국 공항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 저렇게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말이 안 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 예. 굳이 콘크리트 방벽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비행기가 그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어디게 이제 활주로를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콘크리트를 높게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지지대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하에 콘크리트를 매설하고 위에 쪽에서는 좀 간단하게 좀 파손이 쉬운 부서질 수 재질로도 있는, 예.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콘크리트 설치하는 것은 뭐 아마 외국 전문가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김대우 총장님. 그럼 뭐 이제 여수공항을 보면은 어떻든 남측 할주로 끝이죠. 남측이라고 본다면은 그 우리 여수 시내 방향, 예. 시내 방향 쪽은 저는 평소에 그게 흙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흙인데 너무 높다. 그러길래 마지막에 뭐 동체 착륙한다면 마지막에 걸리도록 해놨구나 하는 건 느낌은 있었는데 예. 높이가 상당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도. 예,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순천 시내 방향으로 보이는 북쪽은 없어요. 언덕이 없고 그건 바로 땅 기초에다가 콘크리트를 놓고 지면하고 똑같이 로컬라이즈를 설치해놨거든요. 로컬라이즈는 비행기가 계기 착륙을 할 때 수평축을 잡아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 합법 자체나 조종관을 보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로컬라이즈가 잡아주는 행태니까 네. 꼭 필요한 시설인데 북쪽은 지면하고 똑같아요.
지금 율촌 제2산단 하고 있는 그쪽은 똑같고 대신 남쪽 여수 방향은 그 높이가 4m인데 그 속이 저는 콘크리트 방백인 줄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런 게 보면서 그리고 북쪽은 할주로 끝 로컬라이즈가 한 300m 정도 돼요. 뭐 순천 쪽은. 근데 남쪽은 270m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항공사진으로 한번 거리를 재봤거든요.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그 로컬라이즈. 분로까지 네, 거리가 270m면 이게 너무 짧은 측면이 있어서 무한 생각하면 아찔아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옛날부터 사실상 여수공항 할주로 확장 문제를 계속 건의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할주로 확장은 북쪽에 있는 그 바닷가 쪽을 한 500m 정도 가든가 밑에 쪽은 이제 하천이 좀 있어서 어쩔지 예. 모르지만 400~500m 정도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번 기회예요. 그러면서 이 로컬라이즈가 둔덕 위에 콘크리트 방벽 위에 그 할주로 지상부로 있는 것을 싹 지하 밑으로 가는 뭐 전반적인 재개선 사업이 좀 돼야 된다고 보여요. 이 여수공항은 이 공항 자체 안전 문제도 존재하지만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면 이 사고 방지되는 것들이 철저하게 필요해요. 주변에 이제 여수 산단이 존재하고 율촌 산단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항 인근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탈하거나 이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관심 갖고 투자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제 예산이 없다고 항상 늘 그렇게 이제 미뤄왔는데 이번 사고를 기회로 해서 여수시도 또는 뭐 전라남도 정부 포함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기회에 좀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점검을 싹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면 개선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유가족이나 희생자에 대한 예우 문제 또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유가족 대표가 또 해명을 하는 일까지 있었고 도를 넘는 막말 또 왜곡이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일어나서 안 되는 문제들인데 왜 자꾸 그럼에도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개인 뭐 특정 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뒤따랐거든요. 뭐 이것은 특히 이제 이것도 그 기사를 알리는 뉴스 하단에 뭐 자유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뭐 가짜 뉴스란 차원이 아니라 이건 개인에 대한 아니면 특정 기업에 대한 지나친 비난이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엄벌에 좀 쳐야 된다 보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부가 이 사고 기업이 해당 사실을 바로 그때 진실을 알리지 않아서 문제라고 봐요. 지시를 알리지 않았다는 네,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진실을, 거죠. 예. 사고가 발생된다면 이번 사고처럼 정부나 사법당국은 사실을 숨기지 말고요. 즉각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로컬라이즈 문제도 지금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사실을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겨버리고요. 진실을 밝히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즉각적인 운영 문제라든가 해결 방안들 그리고 앞으로 이 사고 원인을 일으킨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뭐 처벌 방안 이런 것들 정부는 신속하게 발표를 하면서 예. 대책을 서둘러야 되는데 사실상 이 진실을 숨겨버리면 더욱더 많은 사람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해를 가지면서 오히려 부풀려지고 하기 과정에서, 때문에 예. 네네. 이렇게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고 조사를 신속하고 또 진실만을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박효준 위원장님 이번 유가족에 대한 각종 뭐 가짜 뉴스 혹은 막말 도를 넘는 반응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단히 좀 깊게 처벌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사에서. 근데 이제 우리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음모론이 생산되는 것은 결국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고의 원인이나 처리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나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명확하게 정보들이 공개되고 신뢰받는다면 그런 정보들이 신뢰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엄밀하게 조사해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최근에 또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사탄의 짓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사고까지도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국격도 떨어지고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처벌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그때 잊어먹지 말고 예.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사실은 이런 잘못을 한 사람들은 주홍 글씨처럼 좀 따라잡아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유가족들은 정치권의 쓴소리도 남겼습니다. 와서 한 게 뭐냐, TV 광고하려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할 정도로 그 정치권의 움직임이 정말 본인들을 위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움직임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그 세월호 사고라든가 이태원 참사 그리고 뭐 공장 설비에서 발생한 그 구미의 불산 사고 그리고 뭐 공공체육시설에서 대규모 안전사고가 일어난 현상을 보면 여러 사고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느껴요. 예. 다른 뭐 예산이 없다는 핑계보다는 한 명의 국민이라도 죽거나 다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예방하는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지자체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지역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수백억 수천억짜리 시설물이나 공공시설을 지어주기만 원해요. 그러면 관리 책임도 국가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평소에 지자체는 가장 가까이서 그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설치해달라고만 아우성인데 설치된 이후에는 지방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지자체장들의 뭐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시설물 운영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제기되거나 아니면 지역민의 불편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한해 줘야 돼요.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정부는 유치만 관심이 있었지 실제로 국가가 지방에 대해서 지방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뭐 뒤에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이 거의 없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상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이 운영관리 실태가 허술했다는 걸 한눈에 봤잖아요. 한눈에 아무도 몰라요. 실장이나 국장도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처럼 예. 뭐 거의 뭐 대규모 시설 아니면 거의 지방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리고 정치권은 앞으로 이제 해당 소관 그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런 영역을 최우선 활동을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봐요. 예, 공공시설물 운영 부분 지자체의 좀 부실한 대응 짚어주셨습니다. 박효준 위원장님은 정치권과 지자체의 대응 어떤 게 필요하다고 또 보시고 어떤 게 부족했다 보세요?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그 지자체나 정치권에 오시는 분들이 달갑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찌됐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책임들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엄밀하게 사과를 드리고 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당장의 어떤 뭐 장례 절차나 뭐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예. 그보다도 그분들의 책임들을 좀 더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추후에 좀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 가야 한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는 그 인천이나 김포, 제주처럼 그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국제공항 중심으로 시설과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지방에 있는 공항들은 이용객이 적다고 폐쇄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용객은 적지만 실제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나 시설 보강비를 철저하게 줘야 되고 예. 실제로 그 시설 이용객이 적은 이유도 지역민 문제가 아니에요. 여수는요. 여수공항은 전국 지방공항 중에서도 100만 명 이상의 연 이용객이 예. 많았던 이용객이 많은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저가항공사 그리고 뭐 국제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나는 국제선으로 다 돌려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는 예산을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주를 연장한다거나 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 예초 계획보다 3, 4년 이상 늦어지거나 정부가 감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용객이 적은 것은 그 지역민들은 항상 항공사의 신속한 이 운항 서비스를 항상 좋아해요. 그리고 타고 싶어 하고 왜 육상교통보다 편하고 빠르니까요. 이것은 지역민의 이용을 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자나 관심 또 항공사들이 이 지역의 운항에 대한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좀 더 지역 국내 항공 이용객들의 국내선 항공 이용객들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뭐 여기에 알겠습니다. 대한 관심들을 좀 더 주고 거기에 따라서 여타의 시설들 안전과 관련된 아까 뭐 로컬라이즈라든가 여러 뭐 예. 계기 착륙 안전 시설과 관련된 영역들을 보강해 나가는 행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모든 사고는 인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우리 대형 참사로 보니까 세월호, 그다음에 이태원, 또 무한공항 참사까지 육해공이 다 일어났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매너리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형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 규정이 그러니 그것들만 지키면 돼. 그리고 그것 또한도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점검하고 그냥 체크하는 정도 예. 수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없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것을 위한 전화는 저는 이제 이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사고들을 우리 이웃이 함께 좀 예방하고 점검하는 그런 좀 사회적 분위기 또 그런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또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여수 IMC의 김대희 총장, 여수경실련 박효준 정책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